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랜드프로 전국 모의고사 제2회 2차 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현수 교수입니다. 먼저 객관식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법률상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박사의 내용 보겠습니다.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대에서 어느 날짜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이후 며칠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대에서 무엇을 설정을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왔죠. 이게 소위 말해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죠. 사업체가 아파트 짓는다고 핑계대고 아파트 같은 걸 팔아먹거나 또는 대지 팔아먹거나 짓는 도중에 저당 잡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른 겁니다. 1번. A 사업체. 근데 A 사업체가 주택조합이 아니래요. 주택조합이 아닙니다. 그럼 보통 사업체입니다. 보통 사업체가 2021년 2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고 2021년 3월 26일 그 승인을 받았다. 이에 해당할 때는 어느 날부터 못하는가? 기산점이죠. 그 기산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청일입니다. 즉 2021년 2월 25일이지 승인 받은 날짜인 3월 26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두 번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이 신청하신 이후 며칠까지 기간 동안 요구하는데 그건 3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60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디귿.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저당권도 안 되지만 지상권도 안 된다. 지상권도 포함되죠? 맞습니다. 또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도 안 되죠. 그러므로 3번 맞고. 4번.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는 뭐냐? 그건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맞죠? 이제 입주도 됩니다. 이 날짜 기준에서 합니다. 다섯 번째.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목적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는 저당권 설정 행위가 허용된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입주자 모집 광고 보면은 중도금, 잔금 모두 은행에서 융자해 줍니다. 그런 거 있죠. 그때는 당연히 은행 융자 받을 때 저당 잡고 은행에서 받는 것이죠. 저당에서 그냥 융자해 주겠습니까? 그건 괜찮다면 그건 허용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것은 2번이에요. 명백히 30이 아니라 60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2번입니다. 주택법률상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자,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합니까? 한국토지택공사하고 또 누가 발행한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하죠. 발행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 뜻입니다. 자, 기업, 택지 구입 및 조정. 그렇죠. 주택 짓는 데 써야 되겠죠. 니은, 주택건설 자재 구입. 이것도 써야 되겠죠. 이건 당연하죠. 디귿, 건설공사비. 그렇죠. 여기 써야 되겠죠. 리을, 주택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요거는 가입자가 돈 낸 걸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여기서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청약자의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청약자가 돈 낸 걸 처리할 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지 여기 주택상환사채의 돈을 만지는 건 아닙니다. 손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아니죠. 이어서 문제 3번 가시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지역택조합은 설비인가 받았다. 그러면 2년 내 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역택조합이든 직장택조합이든 리모델링 택조합이든 다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맞고요. 2번.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승인을 받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맞죠? 원칙은 5년 내에 됩니다. 다만 분할해서 공급을 할 때는 먼저 공사 착수한 날부터 2년 내에 해야 되겠죠. 3번. 사업계획 승인 끝내는 사업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주의하세요. 건축법에서 취소는 기간을 안 지키거나 그럴 때는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나 이 주택법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틀렸고, 또 이 경우도 주택 분양 보정이 됐으면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 취소해야 된다 틀렸고, 취소할 수 있다가 맞고, 그리고 또 취소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주택 분양 보정이 될 때는 취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네 번째, 사업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이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100% 소유권 확보 못했지만 100% 권을 확보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는 며칠 내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고요? 60일 내 통보해야 된다. 그대로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문제 4번 가시겠습니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성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지 잘 나오죠? 나올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조성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이 되고, 조성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기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해당 지역에 속하는 시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역은 자가 비율, 주택 보급률이 전평균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주택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죠. 이하일 때, 전평균 이상이 아니라 이하일 때, 모자랄 때, 이하일 때, 모자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두 번째,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칠 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지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성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위축지역과 과열지역이 있는데, 위축지역이든 과열지역이든 간에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안 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시도지사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2번 틀렸고.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3년을 하되 당해 시장, 군수청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몇 년에는 그 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3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따로따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꼭 3년이 아닙니다. 이어서 네 번째, 해제를 요청한 조성대상 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 통보받는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성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맞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함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청장이 아이고 우리 동네 이제 조성대상 지역 좀 해제시키시오라고 요청했단 말이죠.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이제 그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응답했냐? 미안합니다만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통보받은 거예요. 열받는다고 그래서 다시 또 30일 만에, 50일 만에, 2달 만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요청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귀찮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같은 사유라는 것이 아니라 기간은 6개월 내, 6개월 내에는 같은 사유로 계속해서 요청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거부됐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거 60일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요거 뉘앙스가 비슷하게 해서 일부러 틀리게 내려고 내봤습니다. 60일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요거는 또 4번은 투기과열지구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개월 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기가 제한된다. 당연합니다. 주택도 전매기 제한되고 입자로 손질된 지위도 전매기 제한됩니다. 둘 다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이것이 전매 금지 대상이죠.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6번 가시겠습니다. 문제 5번 가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공동택 관리법상 공동택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 문제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고 있죠. 아주 중요하죠. 올해도 역시 나올 확률이 거의 8, 90%입니다. 1번, 입자 등은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의 서면으로 제한하고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대 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결정이든 변경이든 10% 이상 서면제한입니다. 전에는 10% 이상 제한 그랬는데 지금은 서면이 들어갔습니다. 10% 이상 서면 제한입니다. 꼭 주의하시고 맞습니다. 두 번째,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의 입자 등은 관리계약의 재정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입대를 구성해야 되고 입대의 구성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 공동택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위탁 관리할까 자치 관리할까 결정합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3개월.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소위 뭡니까? 의무관리죠. 의무관리는 사업체는 입주인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관리하죠. 그래서 사업체가 임시로 관리하죠. 왜? 정식으로 입주자 등의 인수인계 받을 때까지 관리하죠. 맞습니다. 네 번째, 이건 뭐냐면 이제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입니다. 입주자 대표인은 해당 공동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접한 공동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관리. 이때 옆에 단지가 임대택 단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구분관리 쪽에서 관리할 때는 500세대 이상 나눠서 관리할 수 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5번이 틀렸겠네요.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입자 등의 새로운 주택관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의 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체 또는 입대에 요구하려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이 주택관리업자가 엉망으로 관리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끝나서 다시 이제 뽑으려고 할 때 이때 그 옛날 업자가 또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는 이 친구는 입찰에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관리처나 입대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요구하려면 전체 입자 등의 3분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3분의 2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서면 동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6번입니다. 공동택 관리 법률상 관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관리계약도 잘 나오죠. 첫째,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 관리계약 제정하는 의무관리하면 이제 전환했으니까 처음 제정한 만들죠. 관리계약 처음 만든 걸 제정한 만듭니다. 그것은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의무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가 없어요. 그 전당에는 관리단이 있고 관리단에서 일하는 친구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주되어 있는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그대로 맞습니다. 보통은 누가 제안하는? 사업체가 제안하죠. 보통은 사업체가 제안하죠. 근데 전환할 때는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두 번째, 사업체가 입대이 구성되기 전에 공동택의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에 계실 3개월 전부터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두 다 입주한 다음에 거기에 관리계약을 갖다가 늦게 제안하게 되면은 거기 입주한 다음에 애들을 갖다가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아직 어린이집이 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어린이집 열도록 집에서 애들을 봐줘야 되잖아요. 아직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입대가 구성되기 전에도 미리 관리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그 규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계약 만드는 다음에 그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빨리빨리 연단 말이죠. 그래서 입주하게 되면 어린이를 갖다가 그들을 빨리 보낼 수 있게끔 미리 만들 때 몇 개월 전에부터 제작을 만들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3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맞고. 세 번째, 3번입니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관리계약은 입대가 제한한 내용을 해당 입주인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는 말이죠. 그건 사업체가 제안하죠. 보통은 최초는 사업체가 제안해가지고 입주인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체가 제안하죠. 나중에 개정할 때는 입대가 제안할 때 있고 입주자 등의 10% 이상이 제안할 때도 있죠. 그러므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맞는 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입대 해장은 관리계약이 지정 개정되거나 입대가 구성 변경된 날부터 30일 내 신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시장, 군수청 제출하게 되고, 다음은
관리계약을 처음 만들 때, 제정할 때는 사업체 또는 의무관리 전할 때 누가 할까요? 관리인이 제출하게 되겠죠. 30일 내에 제출합니다. 그대로 맞죠? 마지막 5번. 입주자 등은 시도자가 정한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 정한다.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이건 다 반드시 아셔야 되죠. 관리계약 준칙은 누가 만든다? 시도자. 그리고 참조하여, 따라서가 아니라 참조하여 관리계약 정한다. 따라서 관리계약 정한다가 아니라 참조하여입니다. 참조하여.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틀린 것은 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시겠습니다. 공동택 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공동택 전문관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르면서 주택관리사 보호를 해당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보호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입대위가 소장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자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 군수장의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입대위가 소장한테 갑질하게 되면 소장은 시장, 군수한테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보증보험, 공제가입한 주택관리 등은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보증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끝나고 다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연결돼야 된다. 연결돼야 되죠. 맞습니다. 네 번째, 소장은 입대에서 의결하는 공동택 운영관리 등과 관련해서 입대를 대리하여 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둘 다 됩니다. 재판 외 행위도 할 수 있고 재판상 행위 둘 다 가능하다. 그러므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증인을 시장 군수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보통 며칠 내에 신고서 제출하는 15일 내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신고서는 위탁되어 있죠. 누구한테? 주택관리사단체한테 위탁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명의 누구한테 제출한다? 시장 군수청한테 신고합니다. 두 가지, 배치 내용하고 업무 집행에 사용할 증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7번 답은 4번이고요. 8번 가시겠습니다. 공동택 관리법상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아주 잘 나오는 규정이죠. 시험제 내는 분은 시험위원은 되게 쉽게 낼 수 있죠. 만들기 편하죠. 문제 만들기 편한데 신경 쓸 것도 없고 입대 거기 의결사항에다 어느 한 거 다른 걸 살짝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유형 문제는 많이 나왔고 또 실무서도 잘 나옵니다. 아닌 게 뭐냐? 다른 건 다 들어있는데 3번 다 함께 돌봄센터를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제한. 이게 새로 개정됐는데 전에는 어린이집만 위탁운영 제한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다 함께 돌봄센터도 못하고 또 하나 공동육아 나눔터 이 세 가지 위탁운영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답은 3번이고 새로 개정령을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번 답은 3번이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9번입니다. 공동택 관리법상 공동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관련된 기술 중 틀린 것은 다른 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5번 보니까 석축 옹벽 담장은 해빙기 진단하고 우기 진단의 공통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석축 옹벽 담장이 아니라 석축 옹벽 번면입니다. 번면은 뭘까요? 이게 똑같은데 이렇게 경사진 부분. 이 부분이 번면입니다. 이거 무너질 수가 있죠. 겨울 됐다가 봄 되면 얼었다가 풀어지니까. 이런데 이거 번면입니다. 그래서 담장 대신에 번면을 적으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10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정식 주택은 뭐가 있죠? 주택은 뭐가 있냐면 여기 무슨 주택법이죠? 주택법상 주택은 공동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택이 있죠?
그래서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택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또 좁은 의미의 단독택 이렇게 있죠. 이것이 이제 주택법, 여기 주택법령상 주택법이니까. 그 대신 이제 건축법에는 여기 공동택에 누가 더 들어가냐면 기숙사가 들어가죠. 기숙사가 더 들어가고, 건축법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더 들어가냐면 단독택은 소위 말해 요즘 말씀되는 공간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주택법은 이 빨간것이 빠지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것 따른 고르면 되겠습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거 틀린 거 골라라. 기업,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입니다.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뭐죠? 고시원이죠.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서 얘기 나갑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기업 아니고. 니은 다중주택. 이건 다중주택은 여기 뭐죠? 여기 단독택이죠. 주택 맞네. 자, 니은은 주택이고. 디귿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이 주택법에 의하면 뭐냐면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그 주택이 아니고. 그다음에 리을 기숙사.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이지만 여기서는 준주택이죠. 준주택.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은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대신 니은은 단독택으로서 주택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 니을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관경 정법의 조합의 본격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맞습니다. 다른 조합은 등기 안 합니다. 근데 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다음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틀렸는데 2번 왜 틀렸는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 건물소유자 및 의일권의 각 80% 이상 동의야. 각 동별 건물소유자 의일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되는데 앞에는 75%입니다. 뒤에는 50%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80%가 아니라 75%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 80 대신에 75를 적어야 됩니다. 뒤에 50은 맞습니다. 세 번째, 민영택에 대한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할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영택이든 구분택이든 간에 리모델 주택조합은 무조건 뭐 하겠냐?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습니다. 민영택, 구분택 따지지 않고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구청장한테 인가 받고 나중에 또 등기도 해야 선입합니다. 네 번째, 리모델 주택조합이 중축인 리모델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부터 10년 이상이 경과가 된다? 아니죠. 15년 이상이 경과되죠. 15년 이상 경과되고 10년은 이건 대손할 때, 리모델 주택조합이 대손할 때는 10년 지나야 되겠지만 증축할 때는 15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섯 번째, 세대별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17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익 증축 리모델하는 경우 2개층까지 리모델할 수 있다. 이 수익 증축할 때는 리모델할 때 수익 증축할 때는 굳이 그 전용 면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 80이든 100이든 상관없고 그건 따지지 않고 뭐만 따냐? 층수만 따집니다.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리모델할 수 있는데 여기 17층이니까 15층 이상이죠. 그러면 3개층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틀렸다.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넣어봤습니다. 다 짭짤하면서 깐깐하면서도 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대로 요 질문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11번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좀 까다로운 것들을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이어서 12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재건축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정비 구역에서 재건축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정비와 관계없이 조그맣게 건물 하나하나 그렇게 재건축하는 건 소규모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할 때는 새 건물의 구분수에 규정하는 사항은 각 구분수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정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재건축하기 전에 40평짜리하고 20평짜리가 있는데 재건축 끝난 다음에 40평짜리한테 20평 주고 20평짜리 40평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된다. 맞고, 두 번째,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수자의 참고하는 것을 적용한다. 확실하게 하려고 101동, 101호, 찬성,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102호, 이런 반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이 따른다는데 둘 다 4분의 3 이상이 아니라 5분의 4 이상입니다. 5분의 4 이상. 5분의 4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건축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수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수자에게 수납받습니다. 맞습니다. 재건축한다고 다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납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재건축에 참고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받는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으면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을 때는 재건축에 참가하느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2개월을 정식적으로 매수 청구에 들어가는 것이죠. 참가한다가 아니라 아무 소리 하면 참가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그대로 맞게 되겠습니다. 13번 가시겠습니다. 13번 민간 임대주택관 특별법이죠. 민간 임대주택관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이런 얘기죠.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기억.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시장구청에 등록해야 된다. 강제가 아닙니다. 임의적입니다. 제라입니다. 등록할 수 있답니다. 등록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일단 기억은 정답이 들어가고 틀렸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니은 등록사업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10% 이하는 이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 민간 임대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된 자로서 민간 임대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한 자도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 매매해가지고 소유권을 짓는 게 격려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냥 계약만 체결한 자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매매 완결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맞수당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어요. 계약만 체결해도 맞습니다. 리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등록한다. 즉 여러 명이 공동명의란 말이죠. 그때는 대표자 등록하느냐 공동명의 등록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대표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 다 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은 맞네요. 다음 미음 민간 임대택으로 사용해서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차한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뭐예요? 이게 전대가 되는 건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분양받은 자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다. 그렇다면 틀린 것은 기역, 미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지문이 길고 생각을 많이 해야 풀 수 있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문제 풀 때. 이어서 14번 공공택 특별법률상 공공택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공공택의 운영관리 시험지 아주 잘 나옵니다. 올해도 역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시험지 잘 나오는데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공공택 사업자가 임대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할 예정이면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즉 중간에 분양 전환할 예정이면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될 때는 2년 가다 보니까 분양 분양 예정일을 갖다가 오버된단 말이죠. 그때는 굳이 2년을 채우지 않고 2년 이내도 할 수 있다.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년 이내가 중요합니다. 2년 이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년을 보장하지만 이 경우는 중간에 분양 전환 받는 거니까 굳이 2년 기다리지 않고 2년 이내도 계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올린 거죠. 얼마 올리는가. 공공임대택의 공공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하는 경우는 재계약을 포함해서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주거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서 증액한다. 100분의 5 맞습니다. 100분의 5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야 되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1년이 지나야 증액할 수 있죠. 세 번째, 공공택 사업자는 우선 분양 전환 가점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분양 전환 가격 이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원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팔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팔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조금 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네 번째, 공공택 사업자는 공공택 사업자의 규칙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때는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공사업자가 잘못도 없는데 말이야 입주하지 않는 거예요. 임차인이 배불렀나? 또 그만해 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5번이 틀렸습니다. 공공택 사업자로부터 공공건설 임대택의 임대부에 지난 후 우선 분양 전화가 인자는 우선 분양 전화가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은 우선 분양 전환에 응하는 경우는 그 통보받은 몇 개월 내에 우선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되느냐, 그 임대 아파트 사야 되냐 그런 뜻입니다. 거기 살고 우선권자가 사는 계약을 체결했느냐, 분양 전환 계약 체결했느냐, 보통은 6개월입니다. 보통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고 다만 가르고 의무계약인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는 12개월입니다. 그래서 밖에는 6, 안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그리고 10년인 건 12개월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한 1년 전쯤에 개정된 겁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번. 건축법률상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간섭으로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분쟁 전문위원 당사자 조정시험 받았다. 이때는 90일 내에 완료한다고요? 아닙니다. 조정은 60일 내에 완료합니다. 조정은 60일 내에 완료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조정은 5일 위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3일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되는데 조정은 쉬운 거기 때문에 3일이고 재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3인, 재정은 5인입니다. 조정은 3인, 재정은 5인. 재정은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재판하듯이 판정을 내려준 게 재정이에요. 이건 위원이 5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세 번째, 재정위원회가 재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정 내린단 말이에요. 판정 내린 것을 재정문서 정본, 재정을 했단 말이죠.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 송된 날부터 60일 내에 당사자 쌍방 또 일반으로부터 당의 재정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 원인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이제 한마디로 재정문서 받았다면 판결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억울하면 60일 내에 소송 제기하면 돼요. 근데 소송 제기하지 않든가 소를 제기했더라도 처리할 때는 옛날 그 재정 내용 똑같이 재판상 허야 동일한 조율을 갖는다. 그대로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맞고 그렇다면 4번은 왜 틀렸을까? 조정안을 수정하고 조정세 기명단이할 때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선택된 걸로 본다라고 하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조정이든 재정이든 다 뭐냐면은 재판상 화해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합의가 아닙니다. 강력한 유력 재판상 화해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지정청 받으면 150일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아닙니다. 조정은 60일, 재정은 120일입니다. 재정은 120일. 그래서 틀렸다.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가시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건축법상 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답으로 하라 그 뜻입니다. 특별한 건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걸 답하면 됩니다. 틀린 거 1번 옹벽 설치 경우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이 기울어진 부분이 1.5대 1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은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일단은 콘크리트는 높이가 2m 이상입니다. 1m가 아니라 2m 이상이고 그 다음에 경사각도입니다. (1대 1.5입니다) 경사각도는 1대 1.5지 1.5대 1이 아닙니다. 1대 1.5입니다. 1대 1.5. 그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1대 1.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이 경사각도 이렇게 경사된 거죠. 이렇게 1대 1.5입니다. 1대 1.5. 1.5대 1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2m 이상일 때 콘크리트 합니다. 그래서 1번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자 2번입니다. 허가권자가 이해관계니 해외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 도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해관계 도의를 얻지 않고 건축의 심의에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자, 도로에 있어서 도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정, 변경, 폐지.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이 지정은 두 가지는 이해관계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즉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외국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동의받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동의 안 받고 어디 거쳐서 건축위원 심의 거친 다음에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정할 때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해지는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고 세 번째,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교통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선정하는 면적은 건축법 기준에 따른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대로 맞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그대로 맞는데 원래 조경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원래 조경은 이 대지 위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옥상에다 해도 쳐줍니다. 옥상에다 해도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100% 안 쳐줍니다. 옥상에다 심은 건 그 면적에 얼마만 쳐주냐면 3분의 2만 쳐줍니다. 그러나 3분의 1만 쳐준다고 해서 엄청 많이 심었다. 옥상에다 3분의 2 쳐주니까 3분의 2 쳐준다고 해서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심었다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상은 이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대지에다 심습니다. 초과해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3분의 2, 100분의 50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네 번째, 아주 유명한 점이죠. 작년에 나왔죠. 또 나올 수 있죠.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해야 되는 공개공지된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한다. 아주 중요하죠. 이거 100분의 10. 시험 문제 100분의 15 이렇게 나온 적이 많죠. 100분의 10 맞습니다. 이거 많이 나온 질문이고
다섯 번째, 이것도 많이 나온 지문이죠. 지표 아래 부분을 제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넘어가 안 된다. 다음은 어디면 괜찮다? 지표 아래. 지표 아래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 3, 4, 5는 그대로 맞게 됐고 맞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은 객관식 문제 16번까지 하고 쉬셨다가 2강은 객관식 문제 17번하고 주관식 단답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제 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